자, 안녕하세요. 기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학년 사회, 1학기 사회 1단원 학습 주제는 우리나라의 영역을 알아봅시다입니다. 교과서는 13쪽이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의 영역을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알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열심히 같이 수업을 해봅시다. 먼저 영역이란 말을 여러분들 뭐 알고 있을 거예요. 영역이란 어떤 사전적인 의미 한번 찾아볼까요? 영역이 뭔지 쳐봅니다. 구글 창에 영역 치면 국어사전 가보면 이렇게 딱 나오네요. 영역, 명사 해가지고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오늘 딱 배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권,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또 그 한 나라의 어떤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라는 게 다 제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끼리 겹치면 좀 뭔가 막 싸움도 일어나고 구분이 잘 안 돼 있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을 이제 정하고 그 영역 안에서 그 나라들의 어떤 주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교과서로 가서 요즘에 이제 특히 바다 쪽에서 그 서로 그 영해를 침범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또 검색을 한번 해보죠. 구글에 들어가서 영해 침범 한번 쳐볼까요? 영해 침범.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을 생활하셔야 됩니다. 네, 영해 침범을 치니까 여러 기사가 나오네요. 뭐 인도네시아 영해 침범. 한국 선박이 이건 침범한 거네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어선을 영해를 침범해가지고 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각국 간에 영해를 침범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자, 교과서 넘겨서 14쪽, 15쪽을 봅시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어떤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하면 그 나라가 즉각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못 오게 막겠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보면, 자, 한 나라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누가 막 무단 침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주권이 뭘까 한번 볼까요? 주권.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이 권리를 행사하고, 다른 집은 또 다른 집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찬가지로 나라마다도 그 고유한 이런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다시 이제 말을 정리를 하면, 한 나라의 영역은, 펜을 좀 그어볼게요.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봅시다.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즉 여기까지는 우리야, 우리 땅이야, 다른 사람 넘어오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세 가지. 영역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뭐?
영토 나뉘고요. 두 번째, 이게 글씨가 가려져 있어. 영해입니다. 영해. 그리고 영공. 이렇게 나뉘어요. 다시 정리를 해주면, 자, 영역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 영토, 다음 영해, 다음 영공.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제 영역이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한자를 좀 알면 바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영토에서 이 토가 뭐겠어요? 네, 흑토자를 써서 이제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 중에 땅 부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 부분, 그 다음에 영해,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바다의 자요, 바다의 자. 그래서 바다. 땅도 있고 바다도 있죠, 이 지구는. 그래서 땅, 그리고 바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머리 위. 영토와 영해를 포함하는 그 하늘 위를 영공이라고 해요, 이거, 영공. 하늘 공자를 써서 영공.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세 가지 꼭. 그래서 영토는 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 지금 칠해졌죠, 여러분? 다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땅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부분, 요 부분을 영토라고 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영토에는 요러한 섬들도 다 포함이 돼요. 섬들도 다 포함해서 영토고요. 영해는 바다를 의미하는데 영해를 구분 짓는 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이게 영해고요. 영공은 땅과 바다를 합친 부분의 하늘 위가 영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토와 먼저 땅이 있고 그다음 땅과 이제 바다가 있고 그 하늘은 땅과 바다를 합친 부분의 위 하늘을 영공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역이라고 하면 땅, 영토, 두 번째 바다, 영해,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구역의 하늘, 그래서 영공.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나라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권이 이 땅하고 바다하고 하늘에 다 미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역에 해당되는 땅과 하늘과 바다를 이제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도 다른 나라의 영토나 영해나 영공을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을 해주면, 자, 이제 지도를 보면, 먼저 영토는 사실 좀 우리가 간단합니다. 왜냐면 이 땅만 일단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이렇게 땅 부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 부분. 그래서 근데 땅이라고 하면 이제 섬도 포함이 됩니다. 섬.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 말할 것도 없고 울릉도, 독도, 그리고 이제 서해 쪽에는 아주 자잘자잘한 섬들이 많아요. 이 섬들까지 다 우리의 영토가 됩니다. 영토가 돼요.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 섬 조그만 거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는데 섬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해를 정할 때 뭐가 기준이 되냐면 그 섬이 기준이 됩니다. 섬을 기준으로 영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그 영해가 이렇게 파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가 없었다. 제주도 없었다. 혹은 이 서해안에 조그만 섬들 있죠. 뭐 소령도 뭐 이런 조그만 섬들, 이 섬들이 없었다고 하면 영해가 어떻게 될까요? 영해가 아마 요 안으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왜냐면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에 조그만 섬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영해가 어떻게 설정이 될까요?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섬도 뭐 섬 자체로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영해를 정할 때 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섬을 이렇게 중심으로 섬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영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럼 영해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부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반대로 됐네요. 그러면 땅은 뭐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섬까지 포함하면 되고 영해는 어떻게 하냐? 일단 동해 쪽은 섬이 없고 이게 그 해안선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완만합니다. 그래서 동해는 그 썰물을 기준으로 즉 물이 많이 다 빠졌을 때 그 빠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2해리 여기는 좀 우리가 생소한 그 단위가 나오는데 12해리 네, 이 물이 빠진 이 땅을 기준으로 이렇게 12해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2해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지도가 조그매가지고 표시가 잘 안되지만 자,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12해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12해리.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는 이제 섬이 있는 여기예요. 남해안, 그 서해안.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섬이 여기가 있어. 노란색 보이죠? 난 제일 바깥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선을 그읍니다. 이렇게.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섬, 섬 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된 요선들이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이에요. 요선이 뭐냐면 직선기선입니다. 직선기선. 따라해볼까요? 직선기선. 네, 직선기선. 그래서 영해를 정할 때 이 섬이 있는 경우는 요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12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해리 이렇게 그죠? 그럼 만약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해안에 섬이 없이 만약에 태안반도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의 영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좀 더 진하게 하면 우리의 영해가 아마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섬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지만 섬을 이어서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늘어난 거죠. 바다의 그 영역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됐다. 이 섬들을 맨 겉에 있는 섬들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12L이고 이제 여긴 제주도가 있으니까 제주도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울릉도랑 독도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아까 같은 지금 같은 방법으로 따졌으면 아마 이제 직선기선이 이렇게 그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직선기선이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제 영해가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이제 되지 못했어요. 네, 뭐 그 이유는 선생님이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검색했던 것처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동해 쪽은 이렇게 직선기선이 미치지 않고
울릉도, 독도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까? 네.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번외로 별책부록처럼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 영해 했으니까 영공. 영공은 이제 어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영토, 이 땅과 이 영해를 포함한 부분 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이게 영공이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 바다까지 포함한 여기를 다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의 그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이렇게가 영공이 됩니다. 영공. 선생님, 북한은 왜 칠하나요? 라고 할 때, 북한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땅이라고 일단 봐요. 한반도라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가면 안 되지만, 가면은 북한이 이제 뭐라고 하겠죠? 그럼 북한 빼놓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북한 빼고, 요렇게가 이제 영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영역이라는 거, 그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고, 그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영토로 나누고, 그리고 영해, 다음 영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영토는 이렇게 땅하고 섬까지 다 합친 게 영토고요. 영해는 그 영토가 미치는 범위에서부터 12해리 꼭 기억하세요. 12해리까지가 영해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를 합친 그 하늘, 그거를 영공이라고 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만 알면 뭐 다 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또 우리가 알아볼 거냐면, 우리나라의 영토의 끝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영토의 끝. 자, 이게 이제 15쪽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영토, 영공, 영해 말고 영토의 끝을 한번 쳐다보자. 동서남북으로. 그럼 먼저 북쪽 한번 볼까요? 북쪽. 여기가 맨 끝, 제일 높죠? 제일 북쪽입니다. 어디냐면 유원진이라는 곳입니다. 유원진. 못 들어봤죠? 네.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유원진. 맨 끝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요런 마을입니다. 마을. 유원진. 우리나라 영토의 끝은, 북쪽 끝은 유원진이다 라는 거. 중국이랑 맞닿아 있다. 두만강을 끼고 유원진. 그 다음에 서쪽 끝. 여기가 제일 서쪽이죠. 쫙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서쪽입니다. 서쪽 끝은 마안도란 곳입니다. 마안도 섬이에요. 마안도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북한이라 이제 우리한테 좀 생소하죠. 사실 뭐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 끝 유원진, 서쪽 끝 마안도. 그 다음 남쪽 끝은 어딜까요? 남쪽. 제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주도 아니고, 아는 사람은 알테지만 제주도에 또 밑에 보면 조그만 섬이 있는데 마라도라고 있습니다. 마라도. 옛날에 그 짜장면 시키신 분하고 마라도까지 막 배달하는 막 그런 그 CF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찍었냐면 우리나라 남쪽 끝까지 배달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마라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쪽 끝은 마라도고, 선생님은 마라도를 직접 가봤고 거기서 짜장면을 먹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주도 가면 마라도 한번 들려보세요. 아주 이뻐요. 이쁘고 지금 사진처럼 굉장히 관광지로도 가볼 만한 곳입니다. 마라도. 다음 동쪽 끝은 어디냐? 아주 유명한 동쪽 끝, 우리나라의 동쪽 끝 독도입니다. 독도. 선생님은
독도도 가봤습니다. 네. 독도를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독도는 이제 그 굉장히 작은 섬이기 때문에 큰 배가 못 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파도가 조금만 강해도 배가 못 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365일 중에 그 독도를 갈 수 있는 날은 6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날씨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독도 가려고 울릉도까지 갔다가 독도까지 못 가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맨 끝은, 동쪽 끝은 독도가 되겠습니다. 독도.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나라 사극이다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알 거 없고, 그냥 우리나라 이제 동서남북 끝쪽이, 북쪽은 유원진이고 동쪽은 뭐 독도고 남쪽은 마라도고 서쪽 끝은 뭐 마안도구나, 이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이번 시간은 아주 완벽한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 이 세 가지가 있고, 영토는 땅과 딸린 섬들을 다 포함한다. 두 번째, 영해는 바깥에 있는 섬들을 다 이어서 거기에서부터 12해리, 뭐 섬이 없을 때는 그 우리나라 땅 거기를 썰물이 됐을 때, 즉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그 땅을 기준으로 12해리 그걸 정해서 영해를 정하고, 영공은 영토, 그 다음 영해를 합한 그 지역의 위하늘, 이거를 영공이라고 한다. 알겠나요,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들 이 학습 주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